요즘 정말 핫한 예능 흑백 요리사 재밌게 보셨나요? 개인적으로 저와 저의 아들은 에드워드 리 셰프님을, 저희 아내는 그 나폴리 마피아님을 응원을 하면서 매주 업로드되는 화요일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흑수저 요리사님들은 당분간은 예약조차 좀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 좀 아쉬웠는데요. 역시나 기사를 보니 이 캐치테이블 출연 셰프님들의 식당 평균 예약 증가율이 148%였다고 합니다. 오픈 1초 만에 6만 명이 몰려 한 달치 예약은 당연히 마감이 됐고, 또 8초 만에 10월달 저녁 예약이 모두 마감된 곳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 아들이 먹고 싶어 했던 그 나폴리 마피아님의 그 밤 티라미슈, CU에서 예약 판매를 2만 개를 받았는데 20분 만에 전부 마감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는 그 이모카세님의 김 있잖아요, 김. 그게 좀 제일 궁금하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 아침에 경제신문 기사를 좀 스크랩 해가지고 저희 단톡방에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그중 이 흑백 요리사를 다룬 굉장히 재미있는 기사가 발견돼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매일경제신문의 10월 5일자 기사인데요. 보시면은 도산대로 숙대 입구 흑백 요리사 보니 새 하플 보이네 라는 제목이고요. 도산대로 초이닷 등 5곳 채다. 인근 압구정보다 임대료 낮고 주중 주말 관계없이 매출이 꾸준. 공시일률이 작년 17%에서 올해는 2%대로. 숙명여대 상권은 도산대로 이어 두 번째로 흑백 요리사 식당이 많이 분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소 식상해진 성수동에 이은 새로운 하플로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다.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다시피 이 도산공원 쪽에 이 백수저 요리사분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었고, 이 용산 남영동 상권으로 흑수저 요리사님들의 식당이 다수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흑수저 요리사님들의 식당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용산을 위주로 해당 상가의 예상 임대료와 용산에서 앞으로 이 백수저가 될 라인을 구체적으로 예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제가 있는 곳은 키친 갱스터님의 나우 남영이라는 2층에 있는 그 식당 앞에 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는 상권이 굉장히 좀 약한 그런 라인에 속하는데 2층에 21.1평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데, 매핑을 다 해보니까 좀 좋게 높게 보더라도 평당 4만원, 임대료는 한 80만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그 경우에는 이제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80만원인데, 지금 사실 이런 라인 같은 경우는 그냥 주택가에 있는 2층 일반 근생인데 원래부터 좀 맛집으로 유명했던 곳이다 보니까 이런 곳은 임차인의 영업력으로 인해서 매출이 일어나는 그런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상가의 모습이거든요.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완전히 일반 빌라 주택가 에 위치한 키친 갱스터님의 나우 남영 식당의 위치고요. 이 근처에 걸어서 한 1, 2분 거리에 우승한 나폴리 마피아님의 비아 톨레도 식당이 있습니다. 거기 한번 같이 가보시죠. 같은 원효로 1가 쪽에 있습니다. 지금 흑수저 요리사 2명을 배출한 원효로 1가 상권의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다세대 빌라 밀집 지역의 그런 골목 상권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조사해 보니까 1층 기준으로 평당 임대료가 10만원 10만원 정도 수준이고요. 신축한 건물이 있을 경우는 조금 더 높게 10만원 초중반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임차는 잘 안 맞춰지는 그런 형국이고요. 보이시나요? 여기 흑백 요리사 우승자인 나폴리 마피아님의 식당이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비아 톨레도 파스타 바. 신축 건물의 1층에 지금 위치해 있고요. 여기다 전용 면적 21.5평이고 제가 여기 매핑을 해보니까 평당 임대료가 한 11만 6천원 해서 임대료는 한 25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사실 입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 라인의 상가는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추천드리는 그런 입지는 절대 아니거든요. 아까 보시던 나우 남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비아 톨레도 영업력이 워낙 뛰어난 맛집으로 소문을 났기 때문에 이쪽 라인이 좀 더 사람들을 모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저도 여기 예약을 한번 걸어봤어요. 근데 예약이 전혀 안 됩니다. 그냥 다 풀부킹으로 되어 있어서 안에 들어가 보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가 원효로 1가 쪽 식당이 되겠습니다. 이제 건너가서 이제 남영동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거기도 흑수저 요리사분 2분이 계시군요. 간귀님, 영탁님이 운영하고 있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남영동 가는 그쪽이 입지가 훨씬 더 좋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거기 가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도보로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가시죠. 반면에 이제 백수저 요리사분들께서 주로 계신 데가 도산대로 쪽에
5곳이나 지금 입점이 되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1층 기준으로 평당 임대료가 20만 원이 넘어가요. 여기 흑수저 계셨던 분들께서도 이제 성장을 하시면은 강남의 도산대로나 이쪽에 평당 임대료가 높아지는 그쪽으로 가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원효로 일가에서 남영동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남영역 그 굴다리, 유명한 굴다리 있잖아요. 그쪽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남영동 쪽으로 넘어오고 있는데, 딱 느끼시기에도 굉장히 좀 사람들이 많이 있고 활성화되어 있다는 느낌 좀 많이 드실 거예요. 분위기가 확실히 저기 원효로 일가는 그냥 다세대 빌라 그런 상권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역세권 상권이고, 근데 이게 남영동이 좀 한계점은 있어요. 제가 임대시세를 좀 조사를 해보니까 좀 괜찮은 라인이라 해도 1층 평당 임대료가 15, 16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이쪽 이 남영역 인근 쪽으로 해서 일자리가 그렇게 풍부한 편은 아닙니다. 대부분 여기서 북쪽으로 좀 더 가서 을지로, 그 다음에 광화문 종로 쪽에 대기업이 많이 몰려있는 그런 일자리가 있고요. 그래서 일자리가 약하고, 두 번째로는 아파트 배후 세대가 굉장히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입지상으로는 이게 서울의 노른자 땅에 있고 1호선과 4호선이 있는 더블 역세권인 그런 남영동이지만, 상권은 임대료 측면에서도 딱 봤을 때 극명하게 드러나죠. 평당 임대료가 1층 기준으로 했을 때 A급 라인도 한 15만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라인입니다. 전에 봤던 원효로 일가는 한 10에서 12만원 그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거기보다는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제가 10월 9일 한글날 저녁 시간대에 와봤거든요. 아무래도 좀 쉬는 날이다 보니까 뭐 목요일이나 금요일보다는 유동인구가 좀 적지 않나, 그런 좀 참고하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가보시죠. 우리가 흔히 아는 되게 유명한 상권 있지 않습니까? 힙주로라든지 종로 3가 요즘은 굉장히 핫하게 떠오르는, 거기 야장이 펼쳐진 그쪽 라인, 아니면 강남, 아니면 송파 잠실 쪽 라인, 거기 같은 경우는 1층 임대료가 2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까지 가는데, 여기 라인 아직 그렇게는 안 돼요. 20만원 넘는데도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군데, 뭐 두 군데 이 정도밖에 나타나지 않고, 대체적으로는 한 15만원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만큼 아직 여기는 저평가되어 있고 사람들이 많이 찾지는 않고 있다. 흑수저 요리사가 4분 계셔가지고 당분간 좀 이슈화는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계속 장기적으로 갈까, 지속될까, 그 측면에서는 좀 물음표는 있긴 합니다만, 제가 근데 원효로 일가보다는 남영동 쪽을 많이 좋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기가 남영동 상권이 되겠습니다. 이 남영동 상권의 메인은 이렇게 남북으로 이어진 길, 그 다음에 동서로 이렇게 크로스되는 교차점들이 한 3군데가 나오는데, 거기가 메인 핵심 라인이 되겠습니다.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남쪽으로 조금만 더 가다 보면은 이 코너 쪽에 흑수저 요리사인 영탁님이 운영하고 있는 남영탁이라는 상가가 있거든요. 한번 가볼게요. 여기가 사실 몇 년 전부터 좀 뜨기 시작했는데, 이제 이렇게 매스컴까지 탔으니까 여기는 좀 더 많이 살아나지 않을까, 저 그렇게 예측이 좀 됩니다. 이쪽 라인 같은 경우는 1층 기준으로 평당 임대료가 한 15만원 정도가 평균적인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 지금 바로 뒤에 보이는 이 식당이 영탁님이 운영하시는 남영탁이라는 식당이 되겠으며, 여기 같은 경우는 현재 1층의 코너에 위치해 있고, 지금 이 남영동 상권의 메인 자리 중에 한 곳을 지금 차지하고 있거든요. 제가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이게 전용 면적이 25.3평이었습니다. 평당 임대료가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약 한 15만원 정도, 임대료가 한 38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웨이팅이 있는 그런 식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그 간기인 님이 하시는 퀴보라는 식당이 있거든요. 지금 흑수저 요리사분 두 분이 배출된 곳이 바로 거의 10m 간격을 두고 있는데요. 요 같은 경우는 현재 1층이고 10.8평 저용 면적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코너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한 14만원 정도 평당 임대료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한 150만원 정도가 임대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들었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식당들이 이제 점점 유명해지면 임대료가 계속 올라가면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아직은 한 2, 3년 정도는 뭐 큰 무리 없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은 되고요. 요쪽 남영동 라인이 점점 더 핫해지지 않을까, 현장 와보니까 더 많이 드네요. 제가 이걸 준비를 하면서 좀 드리고 싶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투자자 우리 관점에서 딱 봤을 때는 임차인의 영업력은 운에 달려 있는 겁니다. 약간 복불복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길게 웨이팅 있는 식당이 되면 좋겠지만, 그거는 투자자인 우리 임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어디를 투자해야 될까? 바로 요 남영동이 무조건 맞습니다. 그렇게 가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근데 여기 사람 많다. 임대료 더 빨리 오르겠는데 여기? 지금 요 라인 같은 경우는 남영동에서 동쪽 끝이고, 이 맞은편이 미군 부대가 있던 자리입니다. 근데 이 미군 부대가 용산 민족공원으로 이제 바뀔 예정인데, 27년부터 개장을 하겠다라고 발표는 했지만, 아마 서울숲처럼 도심에 숲이 형성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렇다면 서울숲 북쪽에 보면은 굉장히 핫한 상권이 있습니다. 아틀레의 길, 거기가 지금 남영동의 동쪽 끝이랑 굉장히 많이 유사합니다. 첫 번째는 지하철역이 있고요. 서울숲 같은 경우는 뚝섬역과 서울숲역이 있고요. 여기 같은 남영역과 숙대입구역이 있고, 서울숲이 있고, 여기는 용산민족공원이 있습니다. 이 공원 요쪽 라인에서 그 출입구 뚫리는 그 라인으로 해서 사람들이, 공원을 가시는 분들이 이제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요쪽에 이제 카페라든지, 그 다음에 식당이라든지, 의류 판매업이라든지 이런 길들이 형성이 될 걸로 보이고요. 앞으로 살 라인은 이쪽 라인, 그 다음에 바로 남영탁과 키보 그 식당에 있는 그 라인이 더 살 라인이 되겠습니다. 확실히 원효로 일가보다 여기가 훨씬 낫죠. 지금 원효로 일가에 계시는 나폴리 마피아님하고 키친 갱스터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돈을 더 많이 버실 것 같은데, 그쪽 말고 이 라인으로 오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 상가 또한 입지가 가장 중요하니까요.